1% 부자 사이토 히토리가 전하는 유쾌하고 따뜻한 상식 파괴.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셔라.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중에도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토지 주식 비포함 납세액은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주요 저서로는 1% 부자의 법칙,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돈의 진리,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상위 1%의 통찰력,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 습관 등이 있다.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에 빠진 상식에 얽매인 사람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야.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었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등의 이유로 속마음과는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절규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잘 다녀야 해. 회사에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지만 그만둘 순 없어. 상대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만나야 하니까. 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숙제를 해간 적은 손에 꼽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숙제도 제대로 해가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겁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은 전문 학교나 대학에 입학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는 다녀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커서 뭐가 되려고 라는 잔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혼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어른들께는 걱정을 많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도 사랑이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작 문제는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른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아 또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열등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잘못입니다. 사실 공부를 못한다는 머리가 나쁘다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학교 공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주변에서 대단해, 머리가 비상하구나 등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재능을 키워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기쁜 일이지요. 다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대부분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지요. 기억력과 성적은 대체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기억력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는 공부에 매우 서툴렀고 솔직히 시험을 보면 항상 낙제를 면치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제대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시험 보는 날에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서 납세 1등을 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욱이 졸업 후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식을 깨트리고 크게 출세를 했지 뭡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상식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니까 성공한 거야 라거나 운 좋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도 미래도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당신도 중심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상식 파괴의 비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분께 저는 상식 파괴에는 별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비법을 질문하신 분이 상식을 깨뜨린다와 도리에서 벗어난다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상식 파괴는
늘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을 어떻게 깨뜨리든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비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상식 파괴는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비행기도 사랑에서 출발한 상식 파괴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먼 옛날 사다리나 계단을 이용하면 피곤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새처럼 하늘 위를 멀리 날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리를 움직여야 위층까지 올라가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모두가 편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 연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와 비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게 가당키나 하니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그만둬와 같은 핀잔을 듣거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지요.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자동으로 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장치나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탈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해낸 분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가슴 벅찬 상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결과물로 모두가 웃기를 바라는 마음, 즉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식밖에 너무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사랑의 상식 파괴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있는 상식 파괴가 시대를 개척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3가지 비법. 사업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사회에 필요할까?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지혜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디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과 동료, 고객,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짜내려 한다면 어떻게든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가지 비법이 완성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께서 통과했다는 신호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단숨에 일에 힘이 붙어 이른바 대박이 터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3가지 비법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동그라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내려면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즐겁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고른 뒤 동료도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 고객도 기뻐할 만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까지 잘 되었으면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 즉 세상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해냈다면 신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니까 그것이 순풍이 되어 대성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법의 사업을 한다면 성공, 그것도 아주 큰 대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어디서나 모두에게 사랑을 전달하자. 회사를 설립한 후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걸을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여행을 떠났을 때나 쇼핑을 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조차 저는 언제나 장사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꾼인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장사꾼인 이상 저는 제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사주는 고객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답례로 사랑의 파동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희 고객이신가요? 라고 일일이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서 고객과 스쳐타해도 저희 고객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단골 고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모두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객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이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쇼핑을 하러 갔다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가 많아서 화가 나는 등 불쾌함, 초조함, 실망감 같은 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고객이 아니라도 앞으로 고객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당했는데도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은 조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걸 수 있으니 이해해 주자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소한 일은 웃으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싫은 기분이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말자는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억지로 참는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싫은 것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마루카니 창업자인 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파동은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광고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은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사랑이 전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게 안에서는 싱글벙글하던 사람이 가게 밖에서 만났을 때는 태도가 좋지 않거나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가게에는 가기 싫을 겁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보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절대로 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